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의 KS 김기수입니다. 자, 전시간 중대형 모빌리티 수소전환 1탄에서는 글로벌 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대한 이 수소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이 한국의 그린뉴딜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 흐름과 또 그 속에서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요게 이제 이 업체들의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 일진 다이아, 두산 피얼셀, 또 효성 첨단 소재,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내용들은 또 시간이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책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나라의 그 수소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차의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전기차를 2020년 6월까지 11만 3천 대, 그리고 수소차는 8천 대, 그죠? 그리고 그런데 2025년도에는 누적으로 113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공급하고 또 수소차는 20만 대까지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수소차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약 18.9%, 거의 20%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그죠? 증가하면서 누적으로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중대형 장거리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게 수소 전기차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유는 이제 이 상대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버스나 트럭 이런 쪽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짧은 거리에 적합한 수소 전기차와 또 배터리 전기차 이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죠. 수소는 배터리보다 더 높은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서 장거리나 무거운 차량에서 우위를 지니고,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는 무게당 가장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므로 가벼운 차량 및 짧은 거리에 적합한 수소 전기차 이쪽 부분과 배터리 전기차 이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뺏어간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을 전기차 배터리와 그리고 수소 전기차가 이쪽 부분이 함께 이제 성장을 하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부분인데, 그 속에서 이제 이쪽 승용차 부분은 배터리 전기차 쪽 라인 부분, 그리고 이 트럭이나 버스 쪽에는 이 수소 전기 트럭 이런 부분들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이 차이, 이제 수소전기 트럭은 장점은 이제 충전 시간이죠. 사실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 그죠? 그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고, 짧은 충전 시간, 상대적으로 주행 거리가 긴 부분. 반면에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한 부분은 뭐예요? 아직도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중단거리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통보한 원소니까, 그죠? 앞으로 이 배출가스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린 뉴딜이나 이런 흐름들, 친환경 흐름 속에서 적합한 에너지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니콜라이 등장으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와 관련된 수소 전기 트럭 사전 예약 대수도
뭐 대형 미국 플릿 소유주라든지 대형 트럭 리스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신청을 해서 전체 예약 대수가 14,600대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인데, 뭐 니콜라는 제가 지난번 특집 시간으로도 니콜라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하나그룹이 태양광 패널 공급이라든지 또 그런 속에서 뭐 이 충전소 설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니콜라는 뭐 다국적 기업의 성격을 좀 지닌다. 왜냐하면 이 니콜라가 전체적인 이 수소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마다 특화된 쪽 부분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단 우리가 좀 문제점으로 바라보거나 하는 부분은 연료전지 재원 공개가 안 되는 등 실제 수소 밸류체인 제조 노하우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뭐 지난번 인터뷰까지 세 번에 걸친 이 니콜라의 이 현대차에 대한 구애죠. 그죠? 그만큼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 수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더 앞서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반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건 전체 이 니콜라와 협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자, 여하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니콜라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넵튠 수소 트럭 이건 이제 비교한 부분인데, 니콜라 1, 2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뭐 500에서 750마일, 그러니까 한 800에서 1200km 정도. 근데 현대차 넵튠 수소 트럭도 1000km 정도 이상을 출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 주행 거리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이 수소차보다 좀 주행거리가 짧죠. 이제 이러한 부분도 사실 9월 22일 이 테슬라가 이 테슬라 데이를 통해서 어떠한 뭐 기술 개발 내용이나 혁신적인 내용들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다소 조종을 보이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특별한 내용이 나올까봐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 쪽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기간 조정 성격을 띨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예상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런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데, 현대차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수소 충전소 이 부분이 미흡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충전소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과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지 달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가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수소 관련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지속 가능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생태계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이거는 MTN 머니터리 카페 라인이거나 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의 이러한 부분 앞서 이야기했었던 뭐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의 정책적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방향, 그래서 수소 관련 부분들을 이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 마련된 부분들 속에서 준비된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그죠? 암만 섹터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산업이면 뭐 합니까? 그죠? 기술력이 없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죠?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업들, 사실 수소차와 연관된 부분들의 종목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그 종목들로 보게 되면 가격 상승이
이 실적이나 성장 흐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 니콜라의 그 인터뷰가 나오면서 뭐예요? 현대차라든지 또 기아차, 뭐 이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거기에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뭐 이 관련 기업들 수소자만 들어가면 그냥 다 같이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옥과석을 좀 구별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부분들은 뭐에 다소 기술적으로 좀 조정 부분들이 진행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방법도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종합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유럽 대도시 지역에서는 디젤차의 도시 진입을 금지하고, 그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뭐 글로벌 시장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현대차가 이 엑시언트 중형 수소 트럭을 스위스 H2 에너지에게 올해 40대를 공급하고 2025년까지 160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그 현대차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고, 또 지난 7월 14일 날 현대차 정의선 부장이 이제 수명을 2배 이상 늘리고 원가는 절반으로 낮춘 차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을 3, 4년 안에 개발하겠다예요. 개발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너무 빨리 반영되면 또 조정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또 니콜라와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또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뭐 물론 글로벌 시장, 수소차 시장은 지금까지는 도요타와 현대차인데, 니콜라와 협업을 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 이 부분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연결해서 바라본다면 현대차도 충분하게 추가적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현대차는 아우디와 수소차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나 얼라이언스의 범위가 아직 좁은 편이고, 또 북미 시장 파트너로 니콜라의 협력 관계를 맺을 경우에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차 리더십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차 시장에 대한 성장 재평가는 국내 관련 업체 주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으로, 수소차를 제조하는 현대차, 연료 전지 스택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향후 압축 수소 탱크를 생산할 계획인 뭐예요? 현대위하, 뭐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또 매매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하여튼 이런 내용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각 그 수소와 차와 연관된 부분 기업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매매 활용을 할 때 그죠? 각 개별 기업들의 주가나 또 이격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죠? 매매에 활용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현대차입니다. 그죠? 현대차의 주가 상당히 뭐 많이 올랐죠, 그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 부분이 2,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고, 이제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의 흐름을 가졌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니콜라가 이
현대차에게 구애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단계 더 급하게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18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이 니콜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봉상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월봉상의 17만 5천 원 요 라인은 저항대가 좀 심한 라인이다. 왜냐하면 요 잘 보세요. 요 라인 부분이 이 거래했었던 기간이나 요 흐름인데 요 타이밍이죠, 그죠? 여기가 한 4, 5개월 동안, 그죠? 4, 5개월 동안 오랫동안 그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거래량이 실려야 되고 거래량이 실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뚫는 것보다는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17만 5천 원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매도하고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정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현대차의 모습이죠. 아까 이야기한 현대차의 실적이나 흐름으로 보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 4분기 부분의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 완성업체들에 비해서 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 뭐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그래도 아주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실 니콜라가 아닌 상황에서는 수소차 관련 분야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해서 다소 이 매력이라든가 프리미엄을 주기가 어려웠는데, 그죠? 니콜라가 상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 우위, 수소차와 관련된 기술 우위에 대한 그죠? 나름대로의 그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이 제공되다 보니까 상승의 힘을 조금 더 갖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현대차 쪽으로 한번 그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죠. 사실 그 수소차는 이 도요다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기술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2025년 전기차 100만 대 판매를 통해서 글로벌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내 배터리 3사와 협력을 하고 또 수소차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을 통해서 해외 시장 개척 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고, 또 매번 또 이 문제를 일으켰었던 현대차 노조, 그죠? 뭐 별의별 사건 많았잖아요, 그죠? 그 뭐 일하면서도 이 와이파이 사용하니 못하니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한 부분에 이 노조 쪽도 나름 위기의식을 좀 일정 정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는 그런 뉴스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특히 수소 전기차 분야는 1998년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독자 개발 스택을 탑재한 수소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를 했고, 또 2006년에 수소 전기차 독자 개발을 성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핵심 부품을 모듈화했고 양산 공법을 개발했고, 또 2013년 세계 최초 수소 전기차 양산을 했고, 또 2018년 수소 전기차 전용 모델 넥소를 출시를 했고, 또 2020년 스위스의 수소 트럭 수출을 통한 수소 전기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성장에 대한 흐름을 의심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목표대로 그런 의지대로 그 기업이 제대로 시행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은 충분한 기업이다. 다만 이제 주가가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너무 빨리 올라온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요 라인이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박스 라인이었습니다. 그죠? 코로나19 이전에. 그죠? 코로나19 이전에도 보게 되면 14만 원 근처 라인과 그리고 12만 원 여기에서만 지금 계속 놀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 반등을 하면서 1,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고, 그 안 좋아서 3, 4월 부분에 헤매다가, 그죠? 나름 코로나가 진정되는 모습, 그런 속에서 뭐 6월 초 뭐 금리의 실질금리, 미국의 실질금리의 반등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치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다가, 그죠?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헤매고 있는 와중 속에서 2,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 올라왔고, 거기에 2, 4분기 실적 이후에 뭐예요? 또 니콜라와 관련된 흐름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의 역사 흐름을 얘가 갖고 있죠. 그죠? 이런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걸 다 지우고 보면,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랐는데, 뭐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주가는 직선으로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오르면, 그죠? 그렇게 쉽게 안 올라요. 그런 부분으로 오르기보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17만 5천 원, 18만 원 요 라인 부분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이전에 지지 라인을 가지려면 16만 5천 원인데, 금요일 날 성장주들이 다 조종받으면서 특히 모건 스탠리의 2차 전지 관련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죠. 사실 이 자리에서 지켜줘야, 급등주는 이 위치에서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 뭐 종가상은 지켜놨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쉬는 과정이 나타나는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거래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 상승 이후에 요 횡보 우상향하면서 요 종목 부분의 이 흐름들을 기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매집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종목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4분기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실적 흐름들을 이미 사전에 인지한 쪽 라인 부분에서 이 고점 라인 부분이었던 요 라인까지는, 여기서 요 라인까지는 매집의 거래 형태가 진행된 흐름이다. 그죠? 뭐 그전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매수의 흐름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그거는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여하튼 요 속에서 이 종목이 1단 상승을 했고 다시 2단 상승을 하는데, 2단 상승한 17만 5천 원 이상, 그죠? 제가 아까 월봉에서 17만 5천 원은 그 이전 방송에도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17만 5천 원 이상은 다소 부담되는 위치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부분이 조정 라인 폭 부분을 갖고 들어온 부분이 요 16만 원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1차 상승과 2차 상승을 한 종목이 2차 상승의 흐름을 갖고 갔는데, 이제는 당분간 요 18만 원과 16만 원에서 박스권 흐름들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16만 원 근처 언저리 라인은 매수 라인이다. 그죠? 그리고 17만 원, 5천 원, 18만 원 라인에서는 조금 비중 축소하면서 시간, 에너지 이런 부분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격을 줄이는 과정.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 흐름을 갖고 가는 사람의 매매 전략이 틀릴 텐데, 단기 흐름이라면 단기 움직임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16만 원 근처, 16만 원 이하 부분에서는 매수, 18만 원 근처에서는 매도, 이러면서 비중을 축소했다가 늘렸다가, 그죠?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조금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로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곧바로 막 상승하려면 지금 이 위치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두 주체 중에 한 주체만이라도 좀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요 주체 라인에서는 요 흐름, 그러니까 17만 원과 18만 5천 원 이 근처에서는 다 개인만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샀다고 주식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개인들끼리도 또 손바꿈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간 조정이 좀 일정 정도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예요? 비중을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16만 원 이하 16만 원 근처 라인 부분에 왔을 땐 비중을 좀 늘렸다가 또 17만 5천 원 이상 18만 원 근처 가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하면서 시간을 좀 견디다가 상방으로 튀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되면 매수하는 부분이 낫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 조정, 나름대로의 박스 조정이 조금 더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아차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기아차 뭐 역시 뭐 형이고 동생이죠, 그죠? 제가 이 종목 부분은 2012년 5월 2일 84,800원 최고가인데 84,200원에 매도를 하고 나서 기아차는 3만 원 이하 들어오면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그죠? 그 정도로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사실 그죠? 제가 요날 우리 회원님들이 다 매도했던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84,800원 고점이었던 날. 그리고 나서는 참 줄기차게 거의 뭐에 한 10년을 하락 추세로 계속 왔죠. 그죠? 하락 추세, 이 하락의 흐름을 쭉 타면서 내려오던 게 그죠? 그랬던 게 오히려 3월 19일 저점 이 부분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되돌아 나온 라인. 지금 딱 여러분들 딱 눈으로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얘가 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지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거의 1년 내에서의 최고점, 정고점이라고 하는데 그 고점 부근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은 겁니다. 기아차는 이 수소차 전용 모델을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함께 친환경차 역할을 분담하고 있죠. 기아차는 2025년까지 이 EV 11개 차종 출시를 통해서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5%로 높여서 전기차 5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6.6% 중국 제외 중국을 제외하고 뭐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사실 국내의 신차 투입과 전기차 수익성 제고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 내수에서 신차 소렌터, 카니발, 스포티지 뭐 이런 효과가 기대되고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 증산 그리고 인도 공장은 기존 셀토스에 이어서 3분기부터 카니발 투입 그리고 4분기에는 소넷이 투입 뭐 이런 부분이 예정돼 있고 또 전기차 부분 수익성은 현재 BEP 이상이며 2025년에는 8% 정도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내연기관의 마진은 6% 정도입니다. 근데 뭐 지금 보게 되면 지금의 가격이 그죠? 지금의 가격은 사실 비싸다 싸다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조금 비싼 가격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실적 부분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전체적으로 실적을 예상을 했을 때 5조 7천억 정도의 매출 거기에 1조 6,800억 정도의 영업이익 1조 6,8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속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뭐 10배 정도니까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년도 2019년도와 2018년도 이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 사실은 2019년보다 못한 상황이 지금 이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2019년보다 못한데 2019년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현상은 조금 그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2021년, 2022년으로 가면 더 나아질 거는 기대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이런 거죠. 현실적인 주가 가격 상태를 반영을 하면 뭐예요?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고 이후에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재된 이연 수요가 회복이 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대는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중요하겠지,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근데 코로나가 뭐 100명이 넘었다 이거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 뭐 몇만 명씩 미국 같은 경우에 몇만 명씩 일어나고 뭐 이랬고 유럽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추세적이냐 하향이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나라에서 뭐 지난주까지는 뭐 수십 명대였는데 갑자기 100명 단위로 올라섰다. 이래서 저는 뭐 코로나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그죠? 그 전에 5천 명씩 했는데 아니면 또 혹시 1만 명씩 했는데 지금 2만 명의 진단을 했다. 그러니까 진단을 계속 동일한 숫자로 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늘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행여나 진단을 더 많이 했거나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그 절대적인 수치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아셨죠? 왜냐하면 잠재적인 무증상 확진자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제가 의료 쪽의 전문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걸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수십 명일 때나 또 100명 늘었다고 100명대에 진입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급격히 변화한 게 아닌 듯이 그죠? 뭐 미국 시장에 수만 명씩 증가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국 흐름들로 보게 되면 다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요약을 다시 되돌아가면 기아차도 현대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는 주요 소비 국가인 미국과 유럽 그죠? 이쪽 나라들의 이 코로나 추세, 흐름 이런 부분들과 또 거기에 현대차처럼 기아차도 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력을 부과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겠죠. 자, 그런 가운데 기아차 부분은 자, 이제 이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과격하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이 3월달 그죠? 그 이전에 형성됐던 부분을 박스권을 확 돌파하고 갔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가격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크게 오른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부분은 요렇게 보시면 되죠. 43,000원, 그죠? 42,500원 요 라인 정도에 들어오는 요 42,500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요 라인 이하로 들어오는 위치는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다. 그죠? 그리고 이 상단으로 돌아 나아갈 때는 쫓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얘도 아까처럼 이격이 좀 벌어졌으니까 그죠? 시간이 옆으로 좀 횡보하고 박스권으로 좀 시간이 가는 시간을 좀 보낸 필요가 있다. 기간 조정 성격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이죠. 사실 2018년 친환경차 핵심 부품 공장인 충주 공장에 연 3,000대 규모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공장을 증설해서 가동하고 있고 또 충주 공장에서 연료 전지 스택을 비롯해서 수소 공기 공급 장치, 열 관리 장치 뭐 이런 전지 시스템과 구동 모터 이런 친환경차 공용 부품을 결합한 연료 전지 모듈과 배터리 시스템을 완성해서 지금 2019년에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2공장을 신축하고 2022년까지 생산 능력을 4만 대로 늘리고 2030년까지 70만 대로 확대할 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사활을 건다라고 할 만큼 이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 부분은
이 수소차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죠. 다만 이제 전동화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이 전동화에 따른 기존 내연기관 AS 부품이 매출 감소. 제가 이제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존 이 테슬라는 뭐예요? 기존 산업의 영역을 파괴한 파괴적 창조자. 그래서 파괴적 혁신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을 담당했던 기업은 그네들이 전기차를 팔든 수소차를 팔든 내연기관을 잠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기존 내연기관을 구성하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회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산업이라기보다 기존 산업에 침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섹터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얘도 뭐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전에 이 코로나 이전에는 상승 추세 흐름을 나름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타서 올라가다가 그죠?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받았고 그죠? 너무 급락을 받았죠, 사실. 그러면서 다시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요 코로나19 급락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크게 보면 얘도 매물벽은 상당히 많아요. 이 매물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전에 그죠? 그 이전에 요 라인과 요 라인의 요 매물벽이 많이 놓여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선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얘도 역시 요 21만 원 정도 요 라인 부분에서 박스권을 좀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 24만 원 부분에선 저항, 그리고 또 21만 5천 원, 22만 원 이하 요 위치에서는 매수. 요런 관점의 흐름들이 조금 더 시간 흐름이 갈 가능성이 높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의 코로나 이 여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냥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 22만 원 이하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24만 원 근처에서는 매도 관점, 비중 축소 관점 이러면서 시간 흐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종목들이 꽤 많은데 그죠? 실질적으로 이런 건 큰 업체고 그죠? 이 탄소섬유와 관련된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또 이 니콜라와 투자와 연관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또 기존 그 두산 피얼셀 또 일진 다이어 이런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수소차와 연관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뭐 오늘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너무 과격하게 상승한 부분이다라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따라줘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종목을 매매할 때 3일 이상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1탄에서는 글로벌 국가들의 이 수소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2탄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중대형 모빌리티 수소전환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관련 큰 기업, 새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아주 간단히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의 KS 김기수입니다. 감사합니다.